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활동지 17페이지와 18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페이지 전화를 띄는 입자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요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크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그렇죠, 원소라고 했죠. 원소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입자 개념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입자 중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렇죠, 원자라는 개념과 이 원자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이 만나서 생기면서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렇죠, 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자와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이었는데요. 요것과 별개로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아니에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라고 해서 이온이라는 입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온의 형성 과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온이라는 거는 원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다 라고 공부를 했고요. 원자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중심에 있으면서 크고 땡땡하고 무겁고 해가지고 가운데 딱 고정되어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구조가 있었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뱅글뱅글 움직이고 있는 비교적 가벼운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즉, 원자 핵이 띠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들이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요.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숫자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고 했는데 이온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 핵에는 변함이 없고요. 원자 핵에 이 플러스 전하가 바뀌면 원자 종류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변함이 없고 가벼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잃거나 얻거나 하는 등의 변화로 전하를 띠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우선 전자를 잃는 경우요. 전자 잃어버렸어. 그럼 왠지 같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양이온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커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플러스가 커진 건 아니고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줄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커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합쳐도 마이너스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더라. 전자를 잃었어. 마이너스 아니고요.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는 거고요. 전자를 얻었어. 근데 양 아니고 이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이 이온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통해서 이온을 표현하는 이온식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온의 이름을 우리말로 정확히 부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어떤 원자는 주로 어떤 이온을 형성하려고 하는지 그 경향성에 대해서도 살짝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튬 원자는 리튬 이온 Li+가 되려고 하는데 요거를 각자 외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율표만 외우고 있으면 요 경향성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온이 진짜 전하를 띠고 있는가?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눈으로 관찰하고요. 귀도 필요하겠네. 소리로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직접 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시료가 있어. 이온이 들어있나 봐.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을까? 특정한 몇 가지 이온에 대해서요.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요. 이런 실험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간이전기전도계라는 실험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간이전기전도계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 담갔을 때 삐 소리가 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에 담그면 잠잠하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요. 소금물과 설탕물에 각각 꽂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금물에다가 간이전기전도계를 꽂아봤더니 삐 하고 소리가 나서 전기가 통하는구나. 그다음에 설탕물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이전기전도계를 소금물에 꽂았다가 설탕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증류수에 한번 씻어 주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전의 물질, 그러니까 소금물이 아직 그 기계에 묻어 있어서 설탕물의 결과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류수에 한번 씻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용액을 만들 때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이랑 물인 거잖아. 근데 그 물을 사용할 때 증류수를 사용을 했거든요. 염화나트륨을 증류수와 섞어서 소금물을 제조를 했습니다. 설탕물도요. 설탕을 증류수에 섞어서 설탕 수용액, 설탕물을 제조를 했습니다. 증류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순수한 물 H2O만을 사용을 해서 다른 이런저런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요.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줘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요. 액체 상태 물질에 전기가 흐른다. 간이전기전도계를 넣었을 때 삐 소리가 난다는 거는요. 그 물질 안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들, 원자, 분자 이런 것들과 비교하여서요. 이온이라는 거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조금 부족한데요. 탐구 두 번째 거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에 이온이 있는 경우에만 전기를 흐르게 해줘서 간이전기전도계에서 삐 소리가 나도록 해준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류수와 이온 음료로 같은 실험을 간이전기전도계를 담그는 그 실험을 똑같이 해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을 해보래요. 그럼 우선 증류수부터요. 우리가 지금까지 증류수라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다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준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증류수라는 거는 순수한 물 H2O 분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H2O 분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류수 안에 이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류수에 간이전기전도계를 담가서는
삐 소리가 나지 않겠다.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증류수는 이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탕물과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온 음료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름에서부터 이미 티가 나는데요. 확실히 해주려고 이런 성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파란색 그 음료인 거죠. 자, 포카리 스웨트의 성분표를 보면요.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양이온이라고 하고 음이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성분표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들만 이름을 읽어볼게요. Na+, 나트륨 이온, K+는 칼륨 이온, Ca2+,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죠. 요거는 칼슘 이온, 그리고 Mg2+는 마그네슘 이온, Cl- 염소 아니고 염화 이온. 요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기가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온 음료는 이쪽에 소금물과 같은 분류, 즉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도록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 실험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봤는데요. 두 번째 실험 이렇게 거름 종이에다가 뭐 적시고 물질 놓고 전극 걸어주고 했던 그 실험인데요. 여기서 사용했던 두 가지 물질을 먼저 보면요. 황산구리,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사용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황산구리에는요. 어떤 이온이 포함되어 있을까 적어보면요. 이름에서 이미 다 힌트가 나타났어요. 황산과 구리, 그러니까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들어있겠죠. 황산이온은 여러분들이 SO4 2-인 거 알고 있죠? 황산, 황과 산소인데요. 황은 하나, 산소는 4개. 붙어 있고요. 그렇게 덩어리져 있는 그 입자에 -2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다. 해서 이가 음이온이다. 구리이온은요. Cu, 구리 원자 하나가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칼륨이라는 거는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요. 망가니즈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 있고요. 그 덩어리져 있는 그 입자의 전체적인 전하가 -1이다.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요. 칼륨 원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1의 전하를 띠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봤더니요. 황산구리는 푸른색 물질이었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보라색 물질이었는데 왼쪽에다가 마이너스극, 오른쪽에다 플러스극 연결하고 전기를 딱 걸어줬더니 그 파란색이랑 보라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죠. 왜 이동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줄글로 이제 설명을 적어놨고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빈칸을 뚫어놨어요. 채우면서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서요. 실험 결과를 봤더니 푸른색 물질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나요? 왼쪽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은요. 오른쪽으로,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대로 적어주면 될 거고요. 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푸른색 물질에서 그 푸른색 입자는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양전하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서는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서로 끌리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이렇게 같은 극 사이에는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자기력처럼요.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그리고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런 전기력도 있거든요. 그 기반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것은 걔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까 과망간인지산 칼륨에서 보라색 물질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따라서 황산, 구리,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 중 푸른색을 띠는 입자는 플러스 입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황산, 구리 이 두 가지 포함된 이온 중에 양이온은 구리 이온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적으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에 포함된 이온 중에 보라색을 띠는 입자는 아까 양극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아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과망간이즈산, 칼륨 중에서 음이온은 과망간이즈산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황산구리에서는 구리 이온이 파란색을 띠고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보라색을 띈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황산 이온도 음이온인데요. 양극으로 끌려가지 않을까요? 칼륨 이온도 양이온인데요. 음극으로 끌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 친구 있으면 아주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 보이지 않냐면 이 이온들은 모두 투명색이기 때문이에요. 색을 따로 띠지는 않아서 투명색이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이온은요, 양극으로 끌려가고요. 양이온은요, 음극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는요, 전기를 흘려보내면 양이온은 음극,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릅니다. 반면에 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수용액이요, 설탕물이나 증류수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는 전기를 흘려보내도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걸어 주어도요, 이동할 입자,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양이온이 없고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음이온이 없어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가 눈에 들어왔죠. 이렇게 전기를 걸어 주었을 때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온이요. 이온이 존재를 해야지만 그 수용액에 전기가 통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요. 이온이 진짜 전하를 띠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요. 이온이 있으면 왜 전기가 흐르는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요거 하나만 더 배우면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요, 대체로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양이온과 특별한 음이온이 만나면요, 물에 녹지 않는 특이한 앙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고체 상태, 앙금은 고체예요. 고체 상태로 가라앉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다 녹으면 투명하게 다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녹지 않아서 고체 색깔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앙금을 만드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반응을 이용하면 이렇게 미지용액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일부는 알아낼 수 있어요. 모든 이온을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온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실험 봤던 건데요. 요거 해석하기 전에 일단 1번 문제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이 실험을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홈판,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시험관을 이어 붙인 것처럼 만들어진 홈판에다가요. 염화칼륨을 이렇게 다 넣고 염화칼슘을 다 넣고 질산바륨을 다 넣고 미지용액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넣고 질산을 가로줄 두 번째 줄에 넣고 탄산나트륨을 세 번째 줄에 넣어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 홈판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앙금이 생기면 색깔과 이름과 화학식을 적어주고요. 생기지 않으면 그냥 X로 표시를 해준 실험 결과인 거예요. 요거를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이전에 이 표의 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위에는 물질의 이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 물질에 포함된 이온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염화칼륨이라는 물질에는요. 염화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할 수 있다면 왼쪽에는 양이온, 오른쪽 칸에는 음이온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염화이온과 칼륨이온 중에 양이온이었던 거는요. 그렇지, 칼륨이온 K+ 였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었던 거는 염화이온 Cl-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주는 건데요. 염화칼슘에서 양이온은 칼슘이온, 칼슘이 전자 2개를 잃어서 만들어진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질산바륨에 들어있는 양이온은요. 이름 뒤쪽에 있는 바륨이온이고요. 요거 지금 처음 보는 이온인 것 같아요. 바륨의 원소 기호도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외우기 쉽죠? 바륨의 이름의 그 발음과 원소 기호가 잘 매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렇게 원소 기호 이 아래쪽에 우리가 바륨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륨 BA 이렇게 하나 더 적어주고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륨이 이온이 될 때는 2개의 전자를 잃어서 바륨 2+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면 좋겠네요. 우리 다시 원래 하던 대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바륨이온은 Ba2+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질산이온은 이미 배웠어요. 질소 하나에 산소 3개가 결합되어 있고 그 덩어리 입자가 전체적으로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도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파악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을 읽었을 때 뒤쪽에 있는 것이 양이온이고 앞쪽에 있는 것이 음이온이구나. 그러면 뒤에 거부터 나트륨 이온은요. 나트륨, 소듐, Na 원자 하나가요. 전자 하나를 잃어서 1가 양이온을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계속 나오니까 패스할게요. 질산은에서 양이온은요. 은이온이요. 은이온이라는 거는 은 원자 Ag가요. 전자 하나를 잃어서 +1의 전하를 띠는 은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금의 원소 기호는 AU였어요. 그냥 복습.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요. 여기서 했으니까 패스. 탄산나트륨에서 나트륨도 이미 했으니까 패스요. 탄산이온은요. 탄소 C, 산소 O, 탄소 하나랑 산소 3개. 탄소 하나랑 산소 3개가 만났고요. 전체적으로 -2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물질에 포함된 이온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앙금을 만드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보면 될 텐데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흰색, 앙금이 형성된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흰색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나머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반응이 없는 앙금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다가는 X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만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이 그림은 날려버리고. 자, 이 표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요. 앙금이 제일 많이 생성된 이 두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산은에다가요, 염화칼륨 혹은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 똑같이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뭐가 만나서 흰색 앙금을 만드는 걸까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질산은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염화칼륨과 만나서 흰색을 띄었는데 염화칼륨에는 칼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고요. 질산은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었을 때도 흰색 앙금이 생겼는데요. 염화칼슘에는 칼슘이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어요. 이 한 물질에다가 다른 두 가지 물질을 각각 넣었을 때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공통점이 여기 음이온이 똑같네 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 음이온 때문에 흰색 앙금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앙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걸 만들었을 때 앙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된 음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애는 질산은의 양이온이겠구나 라고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이온과 염화이온과 만나서 흰색 앙금을 만든다. 그 이름은 음이온 먼저 부르고 양이온을 나중에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염화은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앙금의 종류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마지막에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염화은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겨요 라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용액 A에서도요. 이렇게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지용액 A가 질산은과 반응을 해서 앙금이 똑같이 생긴 것으로 봐서 염화칼륨이나 염화칼슘처럼 똑같이 음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염화이온이라는 Cl-라는 음이온이 들어있어서 질산은의 양이온인 은이온과 만나서 AgCl이라는 염화은 흰색 앙금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에서요. 이렇게 앙금이 생성된 부분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방금 봤던 요 칸을 집중적으로 볼게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흰색 앙금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질산이온과 칼륨이온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네가 앙금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험 결과에서요. 앙금이 아니다라는 거는요. 질산칼륨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이다라는 얘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물에 잘 녹아요. 앙금이 아니에요.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그 사실을 이미 알았었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이 실험에서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요 실험에서요. 요 밑에 보면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걸음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질산칼륨이 물에 잘 녹아 있어서 그 투명색으로 보이는 물질을 여기다 적셔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질산칼륨이 물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기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이랑 과망간이산 칼륨 용액의 이동을 보고 싶었는데 질산칼륨을 왜 적셔주었을까요? 왜? 그것은요, 바로 질산칼륨 수용액에는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어요. 마른 종이에다가 이 물질들만 넣으면 전기가 통할 수가 없죠. 종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도선이 구성돼요. 회로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이렇게 이온이 포함된 물질을 적셔준 거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 주었다 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앙금이 아닌 것들 찾아볼게요. 여기는 앙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질산이온과 바륨이온 만난 질산, 바륨도 앙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질산, 은도 앙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어디서 많이 봤다? 요것들이죠. 얘네들 지금 이 서로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에 넣어주는 이 물질들은 전부 다 앙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할 때 시약병에 들어있는 투명한 물질들을 각각 떨어뜨려 주었거든요. 투명하다는 거는 잘 녹아 있다는 것이고, 얘네 이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앙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여기에서도 X, 앙금이 생기지 않았지만 우린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염화, 칼륨도 앙금이 아니구나. 염화, 나트륨도 앙금이 아니구나. 염화, 칼슘도 앙금이 아니고요. 염화, 나트륨은 계속 나오니까 뺄게요. 염화, 바륨도 앙금이 아니고요. 질산, 나트륨도 앙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앙금이 아닙니다 라는 물질들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다가 적어놨고요. 앙금을 잘 만들지 않는 이온, 얘네들은요, 누구와 만나도 앙금을 거의 만들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과 만나게 할 것 중에 얘는 앙금을 만들지 않아. 염화 이온이랑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양이온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질산이온도 앙금을 잘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질산은을 보았을 때 얘는 앙금을 잘 안 만들어요. 은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음이온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질산이온은 잘 안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염화이온과 만나서 염화은이 생겼구나. 이 칸이 비어져 있더라도 요걸 보면서 얘는 아니니까 얘랑 만나는 걸 찾자. 그럼 내가 아는 건 염화은이 있으니까 여기서 흰색 앙금이 생기겠네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적어주자면 K 플러스 칼륨 이온도 앙금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탄산 나트륨을 보면요.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잘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앙금이 생겼다면 탄산 음이온과 함께 어떤 양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만들었겠구나를 보면 되는데요. 탄산 칼륨은 앙금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탄산 칼슘은요. 흰색 앙금이라는 얘기고요. 탄산 바륨도요. 흰색 앙금이고요. 여기에는 양이온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로는요. 미지용액 A에 칼슘 혹은 바륨이 없겠지 정도만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양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이 앙금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칼슘 이온은
칼슘이온 그리고 바륨이온은요. 탄산이온, 황산이온과 만나서 각각 이름을 다 맞춰주시면 되고요. 각각 흰색의 앙금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석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적는 거는 기억을 도와주는 거예요. 칼슘 이온과 바륨 이온은요. 모두 이가 양이온이고요. 이것과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이랑요. 황산 이온은요. 모두 이가 음이온입니다. 탄산은 산소가 3개인 이가 음이온이고요. 황산이온은 황에다가 산소가 4개인 이가 음이온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도 다 흰색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나면 탄산칼슘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황산칼슘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탄산바륨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황산바륨입니다. 모두 흰색의 앙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실험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면 염화은 AgCl이 만들어지고 걔도 흰색 앙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앙금에 흰색밖에 없어요? 라고 할까봐 아니에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색의 앙금을 만들어내는 2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리이온이랑요. 황화이온이요. 황화이온은 황산이온과 달리 산소 없어요. 그냥 황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서 만들어낸 -2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입니다. 자,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만나면요. 황화구리라는 검은색 앙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납이온이랑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면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을 만듭니다. 옛날에 요 노란색 앙금, 이 고체잖아요. 이걸 가지고 물에 개어서 노란색 물감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앙금의 화학식을 이렇게 쭉 적어 보았는데요. 하나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굳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해를 하면 기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앙금이라는 것도요. 어떤 입자가 만들어진 건데 앙금도 결국에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요.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더해져서 앙금을 만드는 건데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 같은 경우에는 2+2-잖아요. 2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CA 하나 쓰고 CO3 하나 써서 화학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납이온은 +2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가 양이온이고요. 아이오디나 이온은 1가 음이온이에요. 근데 2개를 더해서 전기적 중성 0을 만들려고 봤더니 그냥 더하면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오디나 이온을 2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Pb2+라는 거 하나에 I-라는 거 전체적으로 2개를 더해주면요. Pb 하나와 I 2개가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이온인 거를 위에 전하만 날려서 그냥 붙여 쓰면 되는데 얘는 여기에다 이 이를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그 전하들을 다 더해 주어서 전기적으로 중성 0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양이온부터 음이온 순서대로 식을 적어 이어 붙이면 앙금의 화학식이 완성이 되는데
아이오딘이나 납만 조금 특별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학식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얘만 그 방법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얘만 특이하니까 외워달라 라는 뜻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을 모두 마쳤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번 주에 다음 시간에는요, 1단원에 대해서 문제풀이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지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물질의 구성 1단원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5단원 물질의 특성, 5단원 물질의 특성 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요, 순수한 물질과 순수한 물질이 여러 개 섞였어. 혼합된 물질. 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만약에 혼합된 물질이 있다면 다시 순수한 물질로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순수한 물질을 분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물질의 특성과 관련 지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그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서 1단원 물질의 구성 복습 마무리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